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몽레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M&A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레몽레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로 재작년에 아주 큰 히트를 친 이 드라마를 만들어낸 그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동래 대표이사가 처음에 이 레몽레인을 회사를 만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의 계열사인 위직 스튜디오의 경영권을 매각을 했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 김동래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개인 빚을 들여서 이 최대주인 위직 스튜디오가 갖고 있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 경영을 해가면서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본연의 이런 모습을 찾겠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이정재 배우가 최대주주에 있는 그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좀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경영권 분쟁 양상을 나타내면서 더 시장 참여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이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편수도 많고 또 히트작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 드라마 제작 그 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년 말에 만들었던 마에스트라가 이게 좀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이건 왜냐면 그 대표적인 여배우를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그 했지만 이게 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오기 힘들어서 이 작년 연말에 이게 오픈했기 때문에 올 1분기에 그 실적이 타격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4년 올해 이제 그 텐트폴이요. 텐트폴 업체들, 그러니까 텐트폴 작품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영권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정상적으로 제작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실적이죠. 이제 그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던 드라마 제작이 이제 거의 흥행에 실패하면서 거의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온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 편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레몽레인은 제작 편수를 많이 늘려가려고 하려는 찰나에 경영권 변동이 생기면서 대혼란에 빠져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100억대에서 올해 이제 54억대로 줄어들었고요. 당연히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고, 분기 순손실도 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는 지금 현재 그 이게 경영권이 계속 바뀌어서 요번에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이정재 배우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제 최대주주로 들어왔는데, 이게 특이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이 바뀐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최대주주로서 18.44%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정재 배우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23% 정도 되는 거고요. 24% 정도 되죠. 그리고 김동래 대표는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 레몽레인을 경영하고 있는 창업자입니다. 창업주인데 이 사람이 윤희경 그 이사랑 같이 이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주주로 나와 있는 위직 스튜디오는 박인규 대표랑 같이 이제 위직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 박인규 대표가 이 전체 M&A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김동래 대표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하고 이정재 배우가 자기 회사를 그 레몽레인을 인수할 때 하고 인수한 이후에 유상증자가 끝난 이후에 보여주는 때가 다르다는 이 부분을 이제 그 들고 나온 것이죠. 특히나 지금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290억 정도를 여기다 꽂아줬는데 레몽레인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들어와 있는 돈이 고스란히 외부에 있는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는 데 빠져나가는 걸로
이게 전형적인 그 기업 사냥꾼들이 쓰는 수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레몽레이는 이 김동래 대표가 이 자금을 갖고 드라마를 더 찍고 하겠다는, 그 회사를 더 키워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게 완전히 어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김동래 대표가 그 이 입장문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임원 계약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게 굉장히 불리하겠죠. 지금 현재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즉 임시 요청을 열어서 최대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진과 이사회 보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자신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그 이사들을 여기 올리겠다고 해서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배우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얼굴팔이 하는 건데, 이정재 배우나 정우성 배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면서 얼굴팔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거기서 굉장히 큰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레몽레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몽레인에 지금 현재 그 대표소에 있는 김동래 대표가 주장하듯이 자신들에게 제3재 배정으로 유상증자 해줬는데 들어온 290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다른 상장사 인수에 빠져나간다면 이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의 수법하고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이제 무자본 M&A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동래 대표는 회사를 매각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였으면 아예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허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건 지금 상황이 지나서 이제 양측의 이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긴 한데,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실질적인 최대주주고,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임시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임시요청을 요구했을 때 그걸 받아줘야 될 책임이 지금 현재 경영진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싸우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정재 배우 쪽,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지금 레몽레인의 현 경영진과 이정재 배우하고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하고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이 둘 간의 이 법적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정재 배우나 정우성 배우의 이미지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죠. 왜냐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면 얼굴 팔린 쪽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 최대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요구를 지금 현재 그 이사회가 거부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송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체크인 한양이라는 것을 지금 수주했다고, 이 채널 A에서 방송 드라마로 제작될 건데, 이분이 이제 5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실적이 159억이라는 이 실적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잡히지 않죠. 왜냐면 잔금 결제하고 이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1분기에 그 나머지 잔금이 들어오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정도는 이 올해 안에 매초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금, 중도금 1, 2,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잡히게 되고, 이게 중도금 2까지 잡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올해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의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M&A 때문에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정재 배우하고의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기존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 창업주 쪽이 결코 유리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기에 이게 이제 뭐 정리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김동래 사장이 지금 현재 이제 레몽레인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주장하듯이 유상증자로 꽂아준 290억 원에 대한 돈이 고스란히 다른 상장사 인수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레몽레인은 말 그대로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자본 M&A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레몽레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더 플래닛도 이름을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이름 바꿨는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 실적을 못 내는 업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레몽레인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